안에 마감하고 찍습니다. 뭐 갑자기 조명이 이상하죠. 원래는 뭐 소잉 하려고 준비도 해놨는데 적어도 뭐 당연히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 그쵸? 밝기를 좀 왔습니다. 간판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노란색에, 여기 사실 그림도 조금 노란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크릴로 조금 이렇게 포인트 준 겁니다. 이거는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가 왔으니까 이제 소리를 하고 밖에 달 겁니다. 밖에 달 거고. 작업하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따로 온오프 스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부착하는 거면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전 외부에 부착을 할 거고, 이래 봬도 뭐 방수 처리 같은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인트 있죠, 여러분들. 좀 좋은 도료를 사용하고 이러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지금 뭐 달라붙는 소리 나죠. 덜 말랐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이거 뭐 작업을 하시고 나서 도료를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칠하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인트 관련 공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이제 공정 같은 거를 몇 번씩 볼 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뭐 제작은 사실 하루면은 하죠. 근데 페인트 뭐 마르고 뭐 여러 번 이제 붙인다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받은 그런 간판이 되겠고.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저도 그냥 생각만 해놓고 아직 개발은 안 했습니다. 개발은 안 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장바구니를 뭐 요걸로 해도 되고 뭐 요런 걸로 해도 됩니다. 이게 안감을 따로 재단하려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겉감만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역시 장바구니입니다. 근데 기존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기존 장바구니는 만들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오버로크도 쳐야 되고 주머니도 달아야 되고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겉감만 있으면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작업 속도는 저기 라탄 가방이랑 거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뭡니까? 그 비싸게 못 받죠. 그러니까 시중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시급이 안 나옵니다. 보통 원하시는 가격대가 이제 비싸봤자 10,000원 이 정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뭐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 그냥 또 오늘은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한데, 이래 놓고 한 번만 더 다릴게요. 이 가운데만 한 번 더, 여기만 한 번 더 펴면 될 것 같아요. 저 다임질이 다 됐는 줄 알았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 간판은 조금 덜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찐득찐득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저런 게 이제 손에 맨손으로 묻으면 그대로 뭐 피부에 안 좋겠죠. 그대로 손이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작업은 바로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하기에는 이게 전선 작업이 밖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선을 전선 마당에 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작업은 나중에 하고요. 자, 장바구니 뭐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드디어 촬영을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폈죠. 그래가지고 한 40cm 정도, 45cm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한 대파 정도는 그렇죠. 대파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 근데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1, 2,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면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40이거든요. 요걸로는 이제 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끈을 오늘은 그냥 리본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리본식으로 하고, 그것도 이거 뭐 베개만
이거 뭐지? 이거 장바구니 만든 게 여태 거 왜 느렸냐 하면 왜 느렸을까요? 그렇죠. 오버로크 기계가 없기 때문에 느립니다. 오버로크 기계만 있었어도 작업 시간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법 줄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오버로크 기계 사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의류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의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오버로크로 엄청 해가지고 또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이제 저렴한 가방도 팔아보고 좀 해봤는데 아직은 제가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갖고 오버로크는 지금 없으니까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이제 일직선 딱 잘라주고요. 잘라도 칼이 잘 안 나갈 때는 조금 이렇게 더 쪼아줍니다. 물론 이게 날이 나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런 데 하다 보면 탁탁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갈 수도 있는데 끈을 자르고 할까요? 끈을 이게 저는 어떻게 하려 했냐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좀 가방을 스크롤처럼 이렇게 딱 묶는 식으로 하려 했거든요. 이게 고대 양피지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아무튼 멋도 있어야겠죠. 멋도 있으면서 그러면 끈이 또 너무 얇으면은 들기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닐 같은 거 들 때 끈을 이 정도로 할지 조금 더 두껍게 할지 더 두꺼우면은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로 해볼까요? 진짜 간단한 가방 할 겁니다. 진짜 간단한 가방. 그냥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로 해보고 6cm.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 쓰기로 했죠. 40을 하기로 했으니까 5로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로 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40을 하고 40을 하고요. 옆에 이제 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끈을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짜투리가 아예 안 남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는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것도 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튼튼하면 좋을 법한데 그거는 일단 만들어보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만들어보고 정별로면 그때 다시 튼튼하게 하고 옆에 셀비지 부분 딱 날려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끈이 우리가 5cm 정도 6cm 하고요. 너무 가늘게는 안 할게요. 가늘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6으로 하겠습니다. 6으로 하고 했죠. 그 다음에 40cm 1, 2, 3, 4, 5, 6, 7, 8 여기인가요? 그러면 이 남은 걸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고 뭐 T코스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재단하기 전에 다시 확인. 그러면 정확하게 할게요. 그냥 요거를 딱 한 눈곱만 딱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4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40 곱하기 40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남은 거는 제가 따로 뭐 카드 지갑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걸로 이제 주머니 해도 되죠. 근데 주머니 안 만들 겁니다. 안 만들고 이제 진짜 간단하게 주머니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방 실제로 제가 또 뭐 팔아도 되고요. 아, 잠깐 바로 이제 자리가 이동됐죠. 아버지께서 딱 갑자기 가게에 들어오셔가지고 점검하신다고. 그동안에 제가 뭐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딱 재단 마무리하고 딱 요거 끈받기 할게요. 요거는 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반에 저는 뭐 따로 안 다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반에 뭐 끈을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도안 같은 거 보면 끈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끈폭이 더 커집니다. 요것도 좋은데 근데 저는 그냥 요거 합니다. 요거 오늘은 이래 막 접어가면서 하는데 뭐 접을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서 접어도 되거든요. 그게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매듭을 해줘야겠죠. 이게 겉으로 보이니까. 가방을 이게 가운데다가 줄만 딱 한 개만 하면은 이게 장바구니가 수평이 잘 맞을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또 가방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제가 이제 가정주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섬세함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사용자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0.2mm로 박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선을 미리 접어놓고 하면 사실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끈 부분에 이렇게 셀비지 넣으면 셀비지 활용하기 참 좋죠. 원래 셀비지 다 버려야 되는데 천천히 저렇게만 박아줬고요. 뭐 굳이 제 생각인데 뭐 옆에까지 박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빨리 만들 거잖아요. 옆에까지 박고 싶으면 박으시고 저는 그냥 안 박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그냥 시간 내기. 진짜 가방 금방 만들지 않을까요? 장바구니 뭐 적어도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팔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 원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원가 얼마일까요? 이거 원단 자체는 좀 할인하는 원단입니다. 이게 할인하는 원단 퀼트스타라는 곳에서 예전에 구입을 했었고 지금도 보면은 한마 뭐 메이커 원단들 있죠. 좀 2월 된 것들 10,000원 밑으로 사실 수 있는 것 좀 많아요. 많은데 한번 보시고 한번 골라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메이커 원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랍니까? 그러니까 일반 막 국내에서 막 프린트 해가지고 뭐 5,000원, 6,000원에 파는 그런 원단들 있죠. 안 좋은 것들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단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메이커거든요, 여러분들. 천이 만져보면 틀리고 이게 여러분 놓아 보시잖아요. 메이커가 잘 나갑니다, 확실히. 자, 이렇게 하고
큰 요런 거 뭐라 해야 되나 끝에 작업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사실 빠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요거는 요대로 통솔밖에 하겠습니다. 통솔은 통솔 맞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막 다는 못 배웠어요. 제가 학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뭐 용어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뭐 소인 기초책에 오히려 잘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사실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실 확률은 높습니다. 저는 그냥 맨날 그냥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충 만들다 보니까 그냥 뭐 잡동사니 만드는 사람, 뭔가 기술적인 것 말고. 그래가지고 겉에 지금 우리가 완성하고 싶은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요 모양. 그래가지고 요대로 이제 디귿자를 처음에 박아요. 박고 나중에 뒤집어서 헷가닥 뒤집어서 1cm 박아주면 됩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저는 오버로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통솔로 합니다. 속도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요즘 하고 반대쪽에서 작업할게요. 반대쪽에서 라벨을 언제쯤 넣어야 될까요? 라벨이 딱 이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좀 공지처럼 간격을 줄 거라서 옆에 넣으면 또 잘 안 보이거든요. 라벨이. 이거 작업 다 하고 그냥 위에 달아주겠습니다. 그냥 희한하게 달아주겠습니다. 요런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제가 일이 편하겠죠. 저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수인계하기 쉽잖아요. 그쵸? 꼭 어려운 기술 들어가는 거 만드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저렴한 거를 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상품이 잘 만들어져야겠죠. 끝에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잘라줬고요. 자, 이제 뒤집을게요. 뒤집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베개 만들듯이 하는 겁니다. 그냥 베개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그래갖고 참 어때요? 뭔가 한 개 한 개 하다 보면은 늡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다 보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하고 나면은 딴 거 할 때 응용이 좀 되는, 그러니까 하는 가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좀 유도리 있게 가방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되는. 제가 베개를 안 했으면은 이 통솔을 안 했겠죠. 그쵸? 통솔은 손님분들 요청사항 들어드리다가 보니까 통솔로 하면은 되겠다 싶어서 통솔이란 걸 처음 배웠죠. 그럼 뭐 통솔을 해봤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쵸? 안 해봐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디귿자 박아줍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 시접이 요렇게 찝혀야겠죠. 여기 요렇게 여기서 박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박아버리면 그쵸, 안 돼요. 한 요쯤, 시접을 요쯤까지 줘야 됩니다. 뭐 1cm를 주시든지 아무튼 1.5를 주시든지. 근데 1.5를 주면 가방이 계속 쪼그라들겠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뭐 0.7 줘도 될 것 같아요. 7 줘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마진으로 갑시다.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보통은 이렇게 한다. 그쵸? 보통은 그냥 천을 넉넉하게 잘라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쵸?
가지고 그대로 1cm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끝을 내고 또 반대쪽에서 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침 작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박다 보면은 마무리에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작업합니다. 영상 시간 뭐 한 40분 안 나오겠네요. 30. 근데 이렇게 팔아도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깎는다고 이게 시간이 깎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귿자 이렇게 박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끈 박는 거 뭐 길어봤자 5분이고요. 그러면 10분 안에 한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끈만 부착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 끝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닐봉지처럼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가방이 생각보다 조금 좀 뭐라 합니까? 잘 안 당깁니다. 그쵸? 그래서 바닥을 줄 겁니다. 바닥을 원래 평상시에 제가 맨날 주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뭐 좀 그러니까 봉다리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완전 그러면 가방이 좀 가로로 폭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요게 많이 늘어납니다. 요게 그러면 거짓말 10cm 넘게 늘어나니까 이제 물건 이제 겁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한 7cm까지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6cm 정도로 주겠습니다. 요렇게 딱 접는 표시만 좀 해주고 여기도 6cm.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출처를 공개하자면 이게 뭐 전혀 저도 방법 몰랐는데 학원에서 수업 배우다 보니까 뭐 비닐 봉지백이라는 도안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긴 했습니다. 이거 접었어야 되는데 과연 맞을까요? 다행히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만드는 게 좀 괜찮았죠. 괜찮았고 사실은 그냥 뭐 오버로크 쳐도 됩니다. 쳐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통솔로 해봤다. 뭐 이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끈 부분을 뭐 요 정도를 접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아받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릴 겁니다. 돌리기 전에 정 가운데 표시를 하고 이제 끈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끈을 부착을 하는데 자 그냥 끈 뭐 이렇게 해서 정중앙 딱 반접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 20수면이니까 뭐 표시 겁나 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끈 방향 보시고 처음에 이 방법을 뭐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별 생각이 없다가 그냥 맨날 찍는 거 그쵸 찍으면 또 재미없죠 그쵸 그래갖고 오늘은 마침 이 겉감만 있는데 안감을 너무 자르기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은 언제나 이제 편하고 싶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것도 도전할 겸에 자, 그냥 요렇게 됐죠. 이렇게
앞뒤로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 이렇게 2번 말게요. 뭐 한 1cm 정도로 말아주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딱 끼워주시고, 요거는 조금 접사를 해볼까요? 그런 거는 또 박는 거를 또 봐야 재밌겠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0.2mm로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미리 안 하고 이래야 그냥 하면서 그냥 접어버립니다. 이렇게. 왜? 이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빨라요. 그냥 이제 요 자도 있잖아요. 그쵸? 자도 있으니까 그냥 저거 딱 대시고 그냥 1cm 정도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게 여기도 자가 있어요. 그쵸? 자가 많습니다. 이게 미싱이. 그냥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불안하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딱 2번 딱 마세요. 좀 더 여기서 해야 보이시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은 참고로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를 언제 그 다 끄어서 할 낀데 이러면서 이래 하면 되지 하면서 듣고 보니 근데 연습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막 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는 한 번 해보거든요. 그냥 또 못 보던 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접어주시고, 아이고 바늘이 조금 나갔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요런 거 싫으시면 이제 끄시면 되죠. 뭐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됐고, 뭐 그렇게 못나게까지는 안 박았어요. 뭐 밖으로 나가는 부분도 없거든요. 뭐 이러면 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렇게만 하면은 박음질이 약해요, 여러분들. 이 안, 장바구니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막 무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감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하중 뭐 3kg는 안 나겠죠. 그래도 좀 더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 번 더 박습니다. 요렇게 해서 2번 정도만 박아줘도 하중이 2배로 곱하기 2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뒤집으셔가지고 위로 사실 이걸 어깨에 매는 식으로 하면 더 편하겠다. 그쵸? 그러면 들기는 편하실 것 같은데 이 가방 안에 말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저도 압니다. 아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 걸어 가지고 숄더로 오늘은 그냥 속도 위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은 다 했고요. 라벨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제가 안다니까 왜 안 달았냐고 달아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습용인데도 안다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요렇게 접었고요. 요렇게 접어가지고 달 겁니다. 아,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양접이로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봐도 정말로 이번에는 뭐 박음질 못 했습니다. 예, 못 했지만, 그러니까 뭐 뭐지, 두 번 말아 받기 할 때 좀 건성건성한, 빨리 한다고 좀 건성건성, 뭐 결과적으로는 뭐 요런 모양이다, 가방이. 이게 손잡이를 원래 여기 딱 달았을 때는 이게 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딱 봉지 모양으로 고정이 됐는데 이게 그게 안 되네요. 이거 요렇게 만들어 보니까. 대신 지금 요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듭을 맸다 칩시다. 매듭을 뭐 대충 맸어요. 해가지고 어깨 들어가긴 합니다. 이러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어깨는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모양이 문제인데, 가방이 힘이 없다, 그쵸? 힘이 없으니까, 제가 원래 봉지 모양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에 원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여기를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단추 같은 걸 한 개 달아줄지 그런 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단추 정도야, 이게 저렴한 단추는 달아줄 수가 있는데, 고민 좀 해봅시다. 자, 이제 크게 봅시다. 크게. 바닥에 놓고 볼까요? 이렇게 해갖고는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높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모양입니다. 지금 가방이. 저는 원래 11자 모양으로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죠. 이제 요렇게 되길 저는 바랬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요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원했습니다. 요렇게. 근데 그러니까 편지 봉투 같은 느낌인데, 편지 봉투 느낌이 안 나죠. 안 나고 그냥 바스켓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을 지금 이상하게 맨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이거는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양옆으로 끈을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양옆으로 하면은 글쎄요. 아니면 손잡이를 그냥 양쪽에 그냥 한 개씩을 달아가지고, 그죠? 여기 해서 총 양쪽에 다는 거죠. 이게 외쪽으로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모양으로, 그렇죠? 이제 요 모양으로 해서 반대쪽까지 해서 그냥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거는 내일 한번 저희 집에 전문 주부 한 분 계시죠? 예. 어머니랑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고, 예. 엄마 같은 거 어떻게 개선하겠냐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겠어요. 예. 오늘은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방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이거 얇게 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뭐 이렇게라도 라벨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말아가지고 반대로 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요런 느낌의, 요렇게 해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거를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원래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도 이제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썸네일이랑 이제 3D 올릴 걸 찍어야 되니까 한번 묶어 놓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고, 이거 리본을 좀 이쁘게 이렇게 딱 해 놓으면은 진열하기도 참 좋겠죠, 가방이. 그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끈을 일부러 이제 그 위치에 달았다는 점.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들고 다닐 때 이뻐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안 예쁩니다. 그게 좀 크죠. 그래갖고 이걸 어찌해야 되노 싶기도 하고, 그래갖고 어깨 매는 거를 저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어깨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걸 원했는데,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장바구니 이렇게 했다 치고, 이건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만든 가방인데 이런 거 한번 짐 삼아서 넣어봅시다.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라탄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라탄이고, 이 가죽 부분이 원래는 여기 이제 끈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어머니가 요거를 빼시고 핸들로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핸들이고, 요거는 그렇죠. 이제 요렇게 그래서 짐 삼아서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게 넣을 때 이게 방해가 되네요. 이 만들어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 방법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원래 봉지백은 진짜 예쁘게 딱 봉지 모양으로 딱 들리거든요. 이제 그 맛에 그걸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전혀 이제 봉지백이 아니고, 가운데 참 이게 코어가 약하다 보니까 가방이 제대로 이제 안 선다,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그렇고, 조금 더 넣어볼까요? 그래도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좀 잡혀져 있으니까 요런 걸 한번 넣어봅시다.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한 번씩은 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음엔 이래야겠다, 다음엔 이래야겠다. 요런 거 넣으시면은 그냥 대충 모양 이렇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 아무튼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그런 가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잉 하시다가 그런 경험 많으시죠? 항상 실패를 연속으로 한 다음에 하면서 그렇게 뭔가 좀 다듬어집니다. 항상 저는 오늘 다듬어지는 과정이었고요. 단순 생각해도 그냥 이제 끈을 여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차라리 이렇게 다는 게 나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방 힘 분산이 일단 덜 되고, 무언가는 한 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이미스백이 됐겠죠. 이 가방이 사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바닥은 사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바닥은 요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비닐봉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은 참 좋아요. 바닥은 따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단 없이 이렇게 이제 모양 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거든요. 그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어떤 이게 축 처지고 요런 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이미스백 스타일로 그냥 요렇게 그냥 짧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그거 당장은 이거 그러면 빼가지고 요거만 이제 뜯어낸 다음에 옆으로 달아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가방은 그렇게 한번 소생을 시켜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만드는 거는 빠르게 한 몇 분이었지? 30분 안에는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가격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인건비는 9,000원에 원단값 넣어야겠죠. 원단값. 그러니까 우리가 45로 딱 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8,000원 주고 원단 사도 4,000원입니다. 그러면 4,000원을 넣는다 해도 얼마입니까? 12,000원입니다. 12,000원. 하시겠습니까? 뭐 시중에 일단 팔리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뭐 장바구니 제가 저번에 봤을 때도 보니까 10,000원은 기본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근데 또 동네에서 팔아보지만 좀 예쁜 원단으로 이런 게 하면 화려하잖아요. 딱 들고 다니면 바로 인싸가 될 수 있거든요.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바로 그냥 확 튀니까 와, 딱 시선이 딱 쏠립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사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문하고 재주문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제 단가가 안 나와서 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봉지백 스타일로 할 거면 참 천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잡이도 진짜 막 폭이 이만하거든요. 폭이 거의 12c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 양옆에 이제 말아가지고 11호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16 이 정도로 이제 폭 잘라서 길이도 요 정도로 잘라줘. 이거보다 더 길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 들어가는 게 거의 뭐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4분의 3마 정도 들어갑니다. 손잡이 때문에. 주머니까지 달아야 되죠. 그쵸? 아무튼 힘듭니다. 뭐 광폭으로 하시면 아마 2장 나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광폭으로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어요. 차라리 그 가방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뭐 체크 같은 거 저런 거 기존에 하던 거 저런 걸로 잘라서 하면 그래도 한 10,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는 길었는데 차라리 뭐 기존의 방식을 살려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주머니만 빼고 그러니까 오버로크 치는 거 이런 거는 그 직원분들 왔을 때 이렇게 그 간단한 작업이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크거든요. 물론 제가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 난이도를 생각하고 진짜 카페 알바 처음 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게 저런 이제 장식 스티치로 하는 오버로크잖아요. 그쵸? 그냥 오버로크는 잘못하면 그쵸? 완전 원단 다 잘릴 수도 있고 기계 고장나기도 쉽고요. 그쵸? 그러면서 좀 아무튼 생각을 한번 좀 해봄직하겠습니다. 해봄직하고 손잡이도 보면 이렇게 이제 2번 말아봤기 그런 게 사실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은 더 해보고 싶다. 생각 더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할 거 없을 땐 도전입니다. 도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기운 날 때 하면 또 재밌거든요. 항상 기분 안 좋을 때 억지로 하면은 그건 또 고통입니다. 근데 뭐 시험 기간이면 공부를 해야겠죠. 뭐 급하신 상황이라면 그런 거 여의치 말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뭐 출근하기 싫다고 해서 출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 봐가시면서 해야 되시는 경우면은 그건 하시고요. 근데 진짜로 뭐 너무 기운이 없다. 그러면 한번 번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번아웃입니다. 너무 달려오셨기 때문에 한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시다가 또 새로운 도전 한번 또 해보시고 제 채널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제 배울 게 있으시다니 그거는 정말 다행이고 항상 좀 그런 걸 또 봤어요. 우리가 또 아무튼 장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항상 우리가 100의 노력을 한다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박저로 치자면 5일에 한 번씩 운동을 갑니다. 그쵸? 4일이나 5일에 한 번씩 운동을 갑니다. 가가지고 맨날 이게 저는 한 개도 못 들 때까지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운동한 양이 그래요. 그래갖고 턱걸이를 아무튼 횟수가 안 늘어도 됩니다. 횟수가 안 늘어도 되고 그날 체력 다 쓰고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한 개 못 올라갈 때까지, 벤치도 한 개 못 올라갈 때까지.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근성장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걔는 뭐 깔짝깔짝 해갖고 뭐 2개 하고 내려놓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이 몸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깅이라든지 그런 건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이것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운동한 것처럼 어느 정도 뭐 목표가 있다. 나는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상황이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운동은 딱 최고의 속도로 낼 수 있는 거를 딱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 그걸 또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창작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사실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쪼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운동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갖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라 합니까? 창의적으로 재단을 하고 뭔가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희 어머니도 아까 저 가방 만드시면서 기분 좋으면 하겠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랑 또 아무튼 머리 쓰는 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앉아가지고 공부해야지 뭐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학습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미싱 하실 때, 특히 창작 활동 하실 때 예술가들 보면은 좀 막 영감이 떠오를 때 막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운동은 뭐 영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무리 막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막,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운동을 하죠. 그 법칙만 알고 그 다음에 그 게으른 상태를 이뤄내가지고 뭐 보상이 있으니까 저도 하겠죠. 이게 못 만들어진 보상. 근데 이런 게 뭐 이런 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데 항상 실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항상 좀 분야별로 조금씩 우리가 보는 시각은 틀린데, 남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많죠? 이거 저도 일본어 독학할 때 어때요? 가르쳐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만큼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계속 사전 찾아보고 사전만 사실은 뭐 제가 몇만 번 찾아봤겠죠. 사전을 다 그럴 겁니다. 뭐 업문 계열이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분 하다가 때려치운 날도 진짜 많거든요. 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떨 때 때려치울까요? 초보 때입니다. 초보 때는 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탁 이렇게 되는 구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은 갑자기 고속도로 탁 뚫려가지고 안 보던 일본어 글자 같은 게 갑자기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바나 일할 때도 처음에는 암기하듯이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몸에 체득이 되는 순간, 그쵸? 이제 그때 되면은 사람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한두 달, 3달 정도 일하다가 알바할 때 막 이제 날아다니신 경험 있으시죠, 다들? 일에 익숙해지시니까. 근데 그거는 그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좀 덜 지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은 사전 뭐 10번 찾아볼 거 한 번만 찾아보면 되고, 이러니까 글을 읽는 게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지문을 접할 수 있고, 완전 이제 그래프가 확 튀는, 그것도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법 한 개 배웠다가 막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맞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생각이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얘는. 근데 그 생각이 이거는 사실은 그거였던 거예요. 저처럼요. 저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가방 모양이 이렇게 되네. 정말로 이제 가방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보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뭐 이런 경험 막 제가 여러 번 한 100번 정도 했다 칩시다. 나중에 뭐 정진원 씨 뭐 장바구니 새로 한 개 만들어 보세요 할 때 그때는 좀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런 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제품이 한 번에 탁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어요? 맞죠? 자, 아무튼 뭐 운동 이야기도 하고 뭔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뭔가 좀 뭐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운동같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컨디션 안 잡으면 무조건 이런 것도 보면 4개 들 거 3개만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것도요, 우리가 맨날 창작 활동을 하지만 그 좀 사실 변동치가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운동보다는. 왜?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이 맨날 막을 수 없죠. 그래갖고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어느 날은 100의 할당량 다 채운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50만 채운 날도 있을 거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좋겠지만 매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저도 아까 막 10분 하다가 1분 때려치우고, 뭐 그날 사실 뭐 안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지문 한 개 찾는데 막 단어 한 개 찾는데 뭐 저는 50분 걸린 적도 있어요. 단어 한 개 찾는데 50분. 왜 50분이나 걸렸을까요? 뭐라 하지? 게임을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게임 번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포켓몬스터라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그거 돼 있는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카타카나인데 아무리 조합을 해도 내가 아는 단어에서는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참고로 일본어 시작하고 중3 때였어요. 중3 때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포켓도 몬스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어요? 포켓몬스터죠. 포켓몬스터라는 단어는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거를 저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전에 명시도 안 돼 있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지금이야 뭐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켓도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몬스터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건데 포켓몬스터라는 글자가 계속 이어진 그거를 저는 계속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 포켓몬이었을 수도 있어요. 포켓몬이었으면 더더욱 안 나오겠죠. 그걸 줄인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읽으면서 했으면 진작에 눈치 까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처음에 별 것도 아닌데 기술 한계 때문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히고 그런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아이디어부터 해서 그냥 아이디어 자체도 이제 안 익숙하니까 막히는 겁니다. 맨날 했던 작업이면은, 그러니까 손님분들한테 저도 막 가방 같은 거 예약 받을 때 그러면 요거 요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바로 이제 상담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공부를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나쁜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제게 됩니다. 이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그런 말 많죠. 그래갖고 어찌됐든 간에 뭐 좀 못나게 나왔다. 그럼 내가 들고 다니든지 남 주든지, 기왕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뜯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래갖고 막 짜증 내지 마세요. 내가 짜증내서 해결되면은 저도 짜증냈습니다. 예. 짜증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인데 밖에 나가서 짜증 내봐요. 누가 들어줍니까? 뭐 들어주는 척은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겁니다. 가족들한테 짜증 내보세요. 뭐 가족들은 좀 그래도 받아주겠죠. 가족들도 뭐 안 되다 보면은 뭐 그렇죠. 아들, 딸들 다 집 나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 계속 뭐라면 집에서 쫓아 보낼 수 있겠죠. 니 그만 좀 해라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바로 그냥 뭐 어릴 때였으면 때렸겠죠, 그쵸? 괜히 뭐 그래갖고 저도 아무튼 맞아봤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짜증 그런 거 불안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순간 하면서 이제 무기력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10분 하고 때려치웠다는 듯이 그냥 혼자서 그냥 내려놓으시고 내일 하십시오. 예. 내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저도 뭐 이거 뭐 억지로 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시험 기간이고 뭐 내일까지 이거 뭐 납기를 맞춰야 된다. 예,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면 뭐 천천히 하시고 나 이거 안 하면 밥글 모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하십시오. 뭐 그런 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집에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 간식을 못 사주는데 이거라도 빨리 해서 제품화 해가지고 빨리 상품화 진전을 시키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완성을 하시고 저는 아쉽게도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동기는 없고 아까 말했죠. 그냥 이제 내일 또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또 뭔가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더 재밌거든요. 저는 좀 20대 이후 장사하고 나서는 꽤 유하게 삽니다. 유하게 살고 한 유하게 산 건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뭐 겨우 이거 미싱하시면서 겨우 미싱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패작을 했을 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성장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실패를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잡소리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